분명히 SEC와 리플이 합의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호재는 맞는데 지금 XRP가 오히려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SEC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송 공식 철회를 발표했는데 리플에 대해서는 왜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EC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소송의 공식 철회를 다 발표했는데 리플에 대해서는 왜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부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C는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5명의 위원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절차가 논의되었지만 법적 서류 작성과 서명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 사례처럼 내부 승인 후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어제 SEC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추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SEC 위원회는 리플과의 교차 항소 철회를 공식적으로 표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리플 측이 3월 25일에 SEC의 항소 포기를 확인했지만 SEC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이 회의에서 SEC가 리플 소송 종결을 공식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합의안에 따라서 1억 2,500만 달러 벌금 중에서 5천만 달러만 SEC가 가지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될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상황으로는 SEC가 리플에 대한 기관 판매 금지 명령 해제도 검토 중이라는 점인데요. 이건 리플의 ODL, 즉 주문형 유동성 사업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회의 결과는 공식 성명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SEC의 행정적 처리, 예를 들어서 법원 서류 제출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리플의 교차 항소 철회로 양측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SEC의 공식 입장 발표는 수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리플 사건 처리 시간이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사건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법적 다툼과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조정, 기관 판매 금지 명령 해제 같은 복잡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죠. 프레드리스 폴리 변호사는 60일 이내에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는 행정적 처리 단계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SEC의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SEC는 이달 초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같은 다른 기업들의 소송을 먼저 철회하면서 리플 사건 처리 순번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춘 전략적 접근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론적으로 SEC는 3월 27일 비공개 회의에서 리플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지만 내부 행정 절차 완료와 시장 영향 평가를 위해서 공식 발표를 수일 내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리플 사건의 복잡성과 규제기관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비트코인과 공포 탐욕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 0.4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란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공포가 커질 때 가격이 낮고 탐욕이 높을 때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1년 동안 상관계수는 약 0.43이었는데요. 최근 90일 동안은 이 수치가 0.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공포 탐욕 지수 간의 연관성이 최근 들어서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종목을 사고 팔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요즘은 시장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공포지수가 20 이하인 부분, 그리고 반대로 탐욕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탐욕지수가 80 이상인 부분만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는 상관계수가 0.015로 거의 상관이 없었고요. 극단적인 탐욕 상태일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3으로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너무 높아지면 80 이상인 구간, 이런 구간 있죠? 이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이걸 증명하죠. 둘째, 공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20 이하인 구간, 이런 구간이죠.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즉각적인 가격 반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탐욕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요. 탐욕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석 결과를 현재 시장 상황에 적용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예요? 88,722달러 정도 되죠. 공포 탐욕 지수는 21점,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앞서 분석한 대로라면 이런 극단적 공포 상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이 강조했듯이 이번 하락은 단지 전술적 후퇴일 뿐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조정 이후에는 항상 더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도 패닉 심리가 극대화될 때가 강한 반등의 신호라고 언급했죠.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세와 펀더멘털 지표의 강화를 고려하면 지금의 극단적 공포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겠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어제 폴 애킨스 미국 SEC 위원장 지명자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지명한 애킨스는 과거 SEC 위원 경력과 워싱턴 주요 로펌에서의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인데 애킨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현행 규제를 모호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죠. 특히 전임자인 게리 겐슬러의 강경한 집행 노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을 약속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애킨스가 설립한 컨설팅사 파토맥 글로벌의 고객사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요. 2,5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 시 구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과 SEC 위원장직이 과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킨스는 모든 연방 윤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취임 후 90일 이내에 파토맥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애킨스가 SEC 수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그가 규제 명확성을 개선해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킨스의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 애킨스의 SEC 위원장 지명 청문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월 27일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공식적인 상원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문회는 주로 질의응답과 정책 논의에 집중됐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앞으로 SEC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애킨스의 공식 취임 시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진행 절차와 과거 사례를 종합해보면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은행위원회 표결 후에는 전체 상원 본회의 표결이 4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화당의 다수 의석으로 인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죠. 과거 사례를 보면 게리 겐슬러는 청문회 후 약 3주 만인 4월 17일에 취임했고 제이 클레이튼은 5월 4일에 취임했습니다. 다만 애킨스의 암호화폐 지분 보유 등 윤리적인 쟁점으로 인해 표결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마크 우에다 위원이 임시위원장직을 수행 중이고 애킨스의 취임 시점까지 이 체제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폴 애킨스의 SEC 위원장 취임은 리플의 XRP ETF와 IPO 진행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애킨스가 전임자 겐슬러와는 달리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친화적인 접근이 XRP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XRP의 강력한 상승세를 예고하면서 최대 8.076달러라는 놀라운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리플의 IPO와 XRP ETF 승인 가능성 같은 거시적인 호재가 맞물리면서 XRP가 3개월 차트 기준으로 대세 상승 3파동에 진입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XRP는 2.3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일시적으로 4% 정도 하락했지만 다크 디펜더는 1분기 캔들 종가 기준으로 XRP가 여전히 상승 추세 내에 있고 다음 주요 저항선은 5.85달러, 그 다음은 8.076달러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는 애킨스의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리플의 IPO 추진설과 XRP ETF 기대감이 맞물리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SEC 소송 종료 이후 리플의 기업 공개 가능성이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 XRP ETF 승인 가능성은 현재 85%에 달하고 있죠. 또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XRP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XRP의 미결제 약정은 3월 12일 이후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파생상품 거래량도 24% 증가해서 현재 53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XRP는 기술적 분석, ETF IPO 기대감, 파생시장 성장세라는 세 가지나 되는 강력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추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8달러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CBDC, RLUSD, ETF, SEC 소송 해결,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에 나스닥 상장까지 리플의 호재는 계속되니까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 특히 부자 되시려고 코인 사 모으는 분들은 반드시 리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